예, 송금조원입니다.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저희가 항만공사별 보안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네. 탄환 보유 근거 마련하는 문제, 관리 문제, 탄환이요. 탄피 탄환. 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 수산부, 그러니까 국장이 오셔가지고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항만공사별로 또 해수부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이번에 일본 방문하시잖아요. 예. 지금 바다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낙연 총리가 방문을 할 때 이 한일 어업협정 문제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의제로 거론이 되는 건지 혹시 장관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총리실에서 의제로 삼지 않는 겁니까? 그 의제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 예,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 때문에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됐다. 이 부분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가 이 방사능 폐기물 자루가 떠내려갔는데 이게 전부 몇 개인지 그리고 유실된 양이 얼마인지 이거 파악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죠. 저희가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님 보시기에도 강을 따라 흘러간 방사능 폐기물이 강을 타고 바다로 흐르게 되면 오염수를 방류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봐야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주무 부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을 모두 확보, 수거하고 또 해수 등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조치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동의하십니까?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해서는 저희 식약처가 또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알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죠, 장관. 예, 뭐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식약처 관할이라고 얘기하시는 순간부터 이 국민들의 장관이나 또 해수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나 식약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거 식약처 관할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의원님, 근데 자, 장관님께서 말이에요, 이 문제 제기할 때마다 원자력 안전위와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일본 도쿄전력에서 발표하는 자료,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방사능 오염이 없다,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장관의 답변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유의미한 결과는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2019년 8월 기준 일본 해수 방사능 검사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무려 6,516건이었습니다. 이게 태풍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풍 이후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치 초과는 더욱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일본이 여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않았고 도쿄전력 자료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통제하고 있어서 모를 뿐이고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이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얼마만큼 파악을 했었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왜 여태까지 확보를 못하고 도쿄전력 자료 또 원난이 해수부에서 점검한 내용만 가지고 계속 문제없다는 취지로만 나오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네. 그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식약처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근데 오염의 정도라든가 전면 수입 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충분성 등을 갖다가
이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네. 뭐 저희는 어쨌거나 그 주관기관이 장관님, 시각정부가 장관님, 협의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할 때 그 타임에 맞춰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거 질문이 지나간 상태의 예, 답변 근데 아닙니까? 그걸 이 지금 제가 지금 한 취지 자체는 1번 대사관을 통해서 받아온 자료에서 6,512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나 있고 태핑 이후에 더 기준치 초과 건수가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묻는 그거에 겁니다. 대한 자료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자료를 확보를 못했냐는 질문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장관께서. 자, 지금 이런 일본에 오염된 해수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본까지 오는데 1년 걸린다는 스쿠바 대학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한해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방사능 폐기물 자루가 얼마나 유실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고 얼마만큼 일본의 해수가 오염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 농해수위 의원님들을 협조를 받아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이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지하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수입을 금지하는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심해 공학 수조 국책 사업 문제 지난번에 문제 제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제보된 부분이 심해 공학 수조 하자부수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예. 지금 하자부수가 원래 올해 1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설계 단계고 앞으로 내년 5월에나 완공이 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공학수조의 하청업체들의 입장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항의를 하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 파악하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 연구소 입장에서는 부도를 낸 원청 거성테크에게 대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사실 법적으로 지급 책임은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성테크의 부도 원인 중에 이 공사가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대금 지급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부도 시점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지만 지불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물론 장관께서는 또 산업부 예산이 들어간 국책사업인데 왜 해수부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크리소 신임 소장이 얼마 전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를 그 크리소에서 타스크포스를 갖다 구성해서 시대와 접촉도 하고 또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그것을 활용을 예. 해서 해결을 추진.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752억 있습니다. 원이 들어간 수조인데 이 수조 자체도 완공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이 수조 공사에 관여한 사람들 뭐 기업들도 굉장히 고충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기관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김 양식장에 대해서 무기염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기염산이 물에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인체에 유입되면 배출이 안 돼가지고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215건의 김 양식장 무기염산 사용이 적발되고 특히 2016년 대비해서 이 작년 올해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4,700가량
빈도, 그러니까 검거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 위원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성능이 아마 그 활성 처리제 성능이 안 좋으니까 어민들께서 그런 불법적인 재료를 자꾸만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지금 성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려진 활성 처리제 이 약제 개발 연구도 적극 추진해서 어민들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해성 때문에 사실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또 법에 있는 대로 이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긴 양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 금지 조치, 예도 조치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